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닷새째인 15일 밤 현지 시간, 이란 남부 및 남서부에 미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그간 야간에 주로 공습을 해오던 것과 달리 이번엔 대낮에도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역시 15일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 지역에 새로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이란 정권의 표적이 된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폭스뉴스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과의 확고한 연대를 표명하며 평화적으로 기본적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포함해 모든 정치범 및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가톨릭으로 개종한 가잘 마르즈반을 이란 정권이 계속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르즈반은 지난 1월 자택 급습 당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압수당한 뒤 조작된 혐의로 징역 9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양심수는 단식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녀는 앞서 2024년 괴롭힘에 항의하고 구호를 외치며 정권 반대 선전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수감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이란 정권의 보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 이란의 기독교인 5명이 이슬람 공화국에 반하는 모의 및 결탁과 선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총 5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혐의에는 당국이 불법 전도 활동으로 규정한 기도 세례, 소셜미디어 게시물 작성, 성경 배포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초 종교 자유감시 단체인 아티클 80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최소 19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합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내 한인 청소년과 탈북민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서 중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니라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 북한과 맺은 국경협정을 근거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2024년 이후 최소 406명의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도 지난해 9월 강제 송환된 이들이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 실종,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국은 난민협약 당사국입니다. 고문 방지 협약에도 서명했습니다. 강제로 돌려보내진 난민은 100% 고문당하고 100% 수감되며 어떤 경우에는 처형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에 은신 중인 탈북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이며 이들 중 다수는 인신매매나 강제 결혼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북송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탈북민도 함께 참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발을 짚고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지성호 전 한국 국회의원도 힘을 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위엔 이건 이 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라면 그들이 북한 땅으로 가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정말 죽음으로 내보는 행위입니다. 그런 이제 안 좋은 곳이라 하면 그러면 중국 당국도 책임 있는 자세로 또 유엔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이제 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그들을 이제 북송시키면 안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북한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가 매년 여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북한 인권 행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일인 15일에는 연방의사당 앞에서 북한 인권 집회가 예정됐습니다. 워싱턴 중국 대사관 앞에서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올해 미 전국에서 종교의 자유 부문 1위를 차지한 주는 어디일까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공화당 주지사가 통치하는 알칸소 주입니다. 샌더스 주지사 사무실은 화요일 퍼스트 리버티 연구소 산하 종교문화민주주의 센터의 주별 종교자유 지수에서 알칸소 주가 올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각 주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20가지 안전장치에 걸쳐 50가지의 법적 보호 조치를 평가했습니다. 알칸소주는 89.2%의 점수를 획득하며 올해 테네시주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두 주가 됐습니다. 샌더스 주지사는 화요일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알칸소주의 이러한 성과는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지난해 제정된 법안 677호를 언급했는데 이 법안은 주 및 지방 정부가 생물학적 성별과 결혼에 대한 진실된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그녀는 2023년에 서명한 양심보호법을 강조하며 이 법은 알칸소주의 종교자유 회복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해서 주정부가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종교단체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밖에 더 자세한 기사 소식은요. 크리스찬 포스트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회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자격으로서 블루 존스 프로젝트의 특별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 설립돼서 규모는 작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Passion Church of Palm Springs는 지난 주일 열린 기념식에서 블루 존스 팜 스프링스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전국적 프로젝트의 지역 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최초의 신앙 기반 단체가 됐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는 것에 글로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블루존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 블루존의 장수 비결을 현대도시와 지역사회에 접목해서 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지역사회 웰빙 개선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다이어트에 의존하는 대신 건강한 선택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도록 주변 환경과 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프로젝트의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회원이자 탐험가인 댄 보트너가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만성 질환율이 현저히 낮은 5대 장수 지역, 블루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수 지역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인데요. 연구 결과 이들의 장수 비결은 유전적 요인 20%밖에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유전적 요인보다는 매일 생활하는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 이 80%를 차지했습니다. 블루존 프로젝트는 이 80%의 환경적 요인을 일반 도시에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9가지 장수 비결을 파월 9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블루존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활 습관이니 이 파월 9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를 재설계하는데요. 첫 번째, 자연스러운 움직임. 헬스장에 가는 대신 걷기, 정원 가꾸기 등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둘째, 삶의 목적.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하는 이유를 갖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해소. 넷째, 식습관으로 80%의 식사법, 80% 룰이라고 합니다.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소식이죠. 채식 위주의 식사. 와인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와인을 하루 한두 잔씩 좋은 친구들이나 음식과 함께 즐깁니다. 금주를 하는 로마린다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도들은 예외라고 합니다. 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해주는 신앙이나 종교단체에 참여합니다. 가족 중심의 생활, 그리고 9번째, 건강한 소셜 네트워크를 가는 것입니다. 블루존 프로젝트는 개인에게 운동해라, 채식을 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자체, 기업, 학교, 레스토랑 등과 협력해서 도시의 인프라와 문화를 바꾼다고 합니다. 3P라고 부릅니다. People, 주민들이 서로 건강한 습관을 나눌 수 있는 소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Place, 학교 급식을 건강하게 바꾸고 마트나 식당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며 직장 내에 휴식 공간을 만듭니다. 셋째, Policy, 정책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인도를 정비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공공장소 내에 금연 정책 등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 내 여러 도시, 미네소타주의 알버틀리나 캘리포니아의 비치 시리즈나 텍사스의 포트 워스 등에서 블루존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만율 및 흡연율의 2자릿수 감소, 지역 의료비 지출 수백만 달러 절감, 직장인 결근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변호하는 법률단체가 커네티컷주의 의사당 내에 예수 탄생 장면이 네이티브 씬 전시를 금지한 주정부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금지 조치가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First Liberty Institute와 존스데이 러펌은 커네티컷 가족연구소를 대리해서 커네티컷 주의회 입법관리 합동위원회에 요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 30개 이상의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데이터는 2019년에 세워진 미국 내 최다 기록인 약 4,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질환은 대개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며 주로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감염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화요일 지역별로 감염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등 최소 4개 주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미시간주의 경우 초기 조사 결과 상추나 샐러드용 채소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상추를 통째로 구매한 뒤 겉잎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을 깨끗이 씻어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봉지에 담긴 상추나 미리 혼합된 샐러드 키트의 구매를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고온성 기생충은 장을 감염시키며 대변을 통해 퍼집니다. 과거에는 대변에 오염된 농업 용수에 노출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최미숙 아나운서가 전하는 디아스포라 투데이 CL 뉴스입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교회 역시 피해를 입었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며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수의 교회 건물이 파손돼 예배와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도 역시 가족과 생계 터전을 잃은 아픔을 겪고 있으나 교회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쉼터를 제공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나누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한 현지 협력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진 때문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복음을 전하던 목회자와 성도들도 갑작스런 진동에 대피하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해주고 그럼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평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번 재난이 베네수엘라 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경제난과 정부의 통제, 조직범죄의 압박으로 교회의 사역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구호 활동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특히 현지 신자들은 일부 지역에서 구호 물자가 정부와 연계된 조직을 통해 배분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인식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조건부 지원이나 구호 물자 관리 부실 사례도 보고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도어는 전 세계 교회에 베네수엘라를 위해 인도적 차별이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과 현지 교회가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계속 섬길 것, 피해 주민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평안을 경험할 것,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육체적, 정서적 회복을 얻도록 함께 기도해 줄 것 등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를 통한 기도시간 알림인 마잔 방송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텐 덴마크 이민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아잔 방송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덴마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밝히고 중도 성향의 사회민주당 소속 모르텐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덴마크 지붕 위로 기도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덴마크에는 그런 소리가 설 자리가 없으며 덴마크를 돌아다닐 때 자신이 이슬람아바드 교회에 있는지 의심할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펜하겐에서는 엄격한 소음 규정이 적용되면서 공공장소를 향한 아잔 방송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모스크 역시 시 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외부 확성기를 통한 기도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과 메테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강경한 이민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와 덴마크 정부는 최근 수년간 난민과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뉴욕시는 금요일 아잔과 라마단 기간 저녁 기도 방송에 대해 모스크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제 완화를 실시, 이후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자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가 취임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투데이 시애틀 뉴스였습니다.
그 밖에 국내외 소식들로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딴 이민자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고 현명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범죄 대응 수단 중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딴 사망자 발생으로 아이스는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인 상태인데요. 연루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요원들의 바디캠 착용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바디캠은 요원들이 몸에 부착해 현장 상황과 증거를 기록하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연관된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고 있지만요. 미국의 주민들이 항상 주지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는 경찰에게서 제지를 받을 때는 저항하지 말고 그들의 지시에 일단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손을 움직이거나 차 문을 열고 나오는 행위 등은 경찰의 대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체 응시 대상 10,000여 명 가운데 일부에서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이 일광 전략시간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던 대부분의 미국 본토주들은 매년 봄, 가을마다 시계를 돌리는 번거로움 없이 연중 내내 일광 전략시간 서머타임으로 고정됩니다. 물론 하와이 같은 곳은요, 서머타임제가 없기 때문에 평소처럼 동일한 표준시를 유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준결승 경기에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2대0으로 제압하며 결승전 티켓을 먼저 거머쥐었습니다. 두 번째 준결승에서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맞붙어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되고요. 준결승에서 이긴 최종 두 팀은 7월 19일 주일 오후 3시 현지 시간 뉴욕,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하와이 뉴스 나우가 오늘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연례축제가 카피올라니 공원에서 다시 열리며 이전보다 규모가 커지고 시민들이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제22회 하와이 한국축제는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현지 한식과 라이브 공연, 그리고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선보이는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K-POP 나이트에는 DJ 무백과 강우인이 주역으로 나서며 박정식, 이정옥, 승리킴, 마이클 강, 전종옥 등도 공연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이 축제가 카피올라니 공원에서 열린 것은 201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알라모아나 비치 공원, 카카코 마우카 게이트웨이 공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호노룰루 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하와이 지역사회와 한국의 전통을 잇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CNBC의 새로운 순위 발표에 따르면 하와이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 가장 여건이 좋지 않은 주로 꼽혔습니다. 2026년 기업하기 좋은 미국 주 순위 산정을 위해 50개 주 전체를 대상으로
10개의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하와이는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해 종합순위 50위를 기록했으며 알래스카는 49위에 올랐습니다. 종합 1위는 오하이오주가 차지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와이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인프라 50위, 기업 운영 비용 50위, 기술 및 혁신 49위였습니다. 반면에 삶의 질은 6위, 경제 24위, 교육 34위. 이들 분야에서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킬라우에아 화산의 지속적인 분화 활동 중 제51차 분화가 15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분화 초기 용암 분수의 높이는 약 100피트였으나 분수 높이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와이 카운티 민방위국은 분화가 시작되기 직전 인근 주민들에게 대비를 당부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호노룰루 스카이라인 철도 시스템 건설이 시내로 더욱 확장됨에 따라 호노룰루 고속교통국은 카카아코 방면 할레카우빌라 거리의 교통 통제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사는 가로수 가지치기 및 제거 작업으로 시작해서 기둥과 승강로 지지대 건설을 거쳐 최종적으로 할레카우빌라 거리와 사우스 스트리트 교차로에 역을 건설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와카우 쿠쿠이역 인근의 부지 조성 및 철거 작업이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은 2031과 2032년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노룰루 transit.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릭 블랑지아디 호노룰루 시장은 화요일 하와이 뉴스나우와의 인터뷰에서 노후화된 차이나타운 문화광장의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해 주내 주요 개발 업체들과 회동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과 하와이안 항공이 하와이를 오가는 새로운 계절 항공편을 추가합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12월 중순부터 호노룰루와 아이다호주 보이시 그리고 호노룰루와 워싱턴주 스포켄 간의 직항 계절 항공편을 운항해서 두 노선 모두에서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항공사가 됩니다. 또한 두 항공사는 휴가철과 봄방학 성수기에 호노룰루와 라스베가스 간 주 3회 계절 항공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좌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화요일 하와이의 고령 인구를 지원하고 주정부의 인공지능 AI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 의사당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그린 주지사는 치매 및 쿠프나 고령 노인 서비스에 중점을 둔 하원 법안 1853호에 서명했습니다. 그 밖에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은요, 시간 관계상 유튜브 글로벌 복음방송에 로그인 하셔서 하와이 로컬 뉴스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